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탈레반 고위 대변인은 오늘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동맹국 영국이 자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아프간 주둔을 연장할 경우 그로 인한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하이 샤인 탈레반 대변인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천 명이 탈레반의 지배를 피해 공항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프간 국민들이 급진 이슬람 테러 조직 하에서 안전을 우려하는 것을 부인하고 8월 31일 레드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8월 31일에 모든 군대를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미국이나 영국이 계속 대피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찾는다면 그 대답은 노라고 덧붙였습니다. 샤인 대변인은 수천 명이 카불에서 도망치려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장담한다면서 아프가니스탄은 가난한 나라이고 70%의 아프간 국민들이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서방 국가에 정착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경제적 이주일 뿐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참모들이 그와 그의 국가안보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에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다고 데일리 메일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바이든 전 부통령 보좌관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한 결과 관련 참모들이 그에게 도전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별다른 반발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와 가까운 또 다른 소식통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바이든에게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보다 활주로가 더 많은 바그람 공군기지를 계속 개방할 것을 촉구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철군하라는 명령을 내려 이 핵심 공군기지를 사용하도록 방어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현재 백악관이 8월 31일 철수 시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파이자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2회 접종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전폭적인 공식 승인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백신이 공식 승인 받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접종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이와 다른 백신들이 FDA의 엄격하고 과학적인 긴급 사용 허가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FDA가 승인한 첫 번째 코로나 백신으로서 대중들은 이 백신이 안전, 효과 및 제조 품질에 대해 FDA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충족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승인 조치로 인해 구글, 월마트, 넷플릭스 등 민간 기업들이 주춤거렸던 백신 의무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FDA의 공식 승인을 받은 파이자 바이오엔텍의 mRNA 코로나19 백신이 코머나티라는 이름으로 시판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기이한 약물 명칭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머나티라는 이름은 커뮤니티, 면역성을 뜻하는 이뮤니티, 코로나19, mRNA 등의 여러 단어로 구성된 것인 듯합니다. 이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표 장명 회사인 브랜드 인스티튜트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모더나 백신은 유럽에서 스파이크백스라는 브랜드로 출시됩니다. 코로나19의 뾰족한 구조와 백신이라는 단어를 합친 것입니다. 애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덱스제브리아라는 상표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붙여진 이름인지는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테네시주 시골 지역에 24시간 동안 17인치라는 역대 최고치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시골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홍수가 발생하면서 도로, 기지국, 전화선 등이 파괴돼 친지들과 연락이 닿지 않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신희경 내슈빌 한인 회장은 오늘 밤 911과 모든 전화선이 복구될 예정인데 오늘 자원봉사자 책임자를 만나 내슈빌과 롤렌스빌 지역에서 물티슈, 페이퍼타월, 새 양말, 스낵류, 전화 충전기 등의 구호품을 모아 지역 소방서 트럭의 도움을 받아 수해 현장으로 오는 금요일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당국에 따르면 과테말라에서 불법으로 입국하다가 체포된 부모와 함께 온 생후 10달 된 아기가 국경 순찰대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금요일 텍사스주 히달고에서 국경을 넘어온 후 주 방위군에 의해 체포됐는데 당시 아이가 반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병사가 응급 의료 구조대를 불러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아이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세관 국경보호국에 아이가 군인과 마주치기 30분 전에 숨을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부터 열, 구토, 설사 증세를 보이며 약 6일 동안 아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국경 순찰대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불법 입국자는 총 1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한 니카라과 남성은 온열 질환을 앓고 있던 중 불법 입국했고 애리조나주 유마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이 두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런 펜 애리조나주 상원 의장은 2020년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감사를 이끄는 팀의 대다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더그 로건 사이버 닌자 CEO와 5명으로 구성된 감사팀 직원 중 2명이 꽤 아프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오늘 상원에 전달될 예정이었던 감사 보고서 초안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펜 의장은 전했습니다. 펜 의장은 상원이 마리코파 카운티로부터 투표용지 봉투에 이미지를 전달받았고 최종 보고서에 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분석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펜 의장은 또한 상원 법조팀이 수요일 이들을 만나보고 초안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며 나머지 초안이 제출되면 또 다른 회의를 열어 조사 결과의 정확성, 명확성, 증거 서류 등을 계속 확인할 것이라며 완료되면 최종 보고서가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될 것이고 조사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모든 공립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빌 데 블라시오 시장은 오늘 뉴욕시 공립학교의 모든 교직원에게 새로운 의무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개학 첫날은 9월 13일이고 모든 학교 직원들은 9월 27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직원들이 기한 내에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는 하루 평균 4,570명의 거주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여 여전히 뉴욕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하루 평균 20.6명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뉴욕주 거주자의 거의 64%가 적어도 첫 백신 주사를 맞았고 약 57%가 완전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대 실책은 민간인과 군사 장비를 철수하기 전에 병력을 감축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전략에 대해 재차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성명에서 바이든의 가장 큰 실수는 군이 먼저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민간인과 장비가 먼저 출발한 뒤 모든 것이 끝나면 군이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토요일 엘라바마주 컬먼에서 열린 세이브 아메리카 집회에는 10만여 명의 군중이 몰려들어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 중에 내가 대통령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미군 기지에 폭탄을 투하했을 것이라며
미군의 첨단 무기들이 탈레반의 수중에 들어간 점에 대해 강렬히 비판했습니다. 브라이언 도널즈 공화당 하원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완전하고 전반적인 신뢰를 잃었다면서 퇴진을 촉구했다고 데일리 컬러가 보도했습니다. 아프간 사태가 불거진 이후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데일리 컬러는 최소 11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그의 사퇴 또는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약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의 미국 국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